네,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랑 저랑 뭐 오래전부터 이 부정선거를 걱정하고 그랬는데 참 이번에 그 국힘당 경선도 우리가 걱정은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네요. 대선 후보 네네, 경선. 네. 경선 뭐 별로 관심 없었는데 예, 우연히 보고 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 네, 뭐요? 그 인식 수준이라는 게 특히 네. 안철수가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대통령 선거 이겼는데 그래도 부정선거입니까?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이게? 뭣도 모르고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난 안랩을 개발했는지 말이에요. 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마 지 마누라가 있을 거예요. 예, 하여튼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역시 홍준표도 아니죠. 홍준표가 아니라 한동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동훈 말이에요. 예. 한동훈도 그 부정선거니 어쩌고 하는 게 전과 기록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십시오. 네. 그래서 거기에 둘 다 똑같이 토론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오른쪽에 보면은 냄새 난다. 이거 한동훈 편들기 경선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왼쪽에 보면은 그 수치로서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우연히 잡았는데 이게 여태까지 여론조사 쭉 이 추이로 보아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100% 여론조사 반영한다는데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은 나경원이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안철수가 올라갔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경원 거기에서 갑자기 3,000표가 달아났다 이런 거를 캡처를 한 것을 보았거든요. 이거는 두고두고 말썽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승패에 영향 주지 않았다면 부정선거 아니라는 몰상식한 발언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안철수 이런 사람 어떻게 대선에 나와갖고 20% 이상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물었습니까? 안 후보가 먼저 부정선거 동조하냐고 화두를 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그것도 부정선거냐? 그 이기면 부정선거 관계없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님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 대법원에서 그거 5장 그 투표지 안에 이것이 내용이 뭐든 간에 열려있다는 것만으로 이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투가 열렸다는 것만 해도 무료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 밑에 보시면 왼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하려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재명 찍은 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선관위는 단순 실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단순 실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이게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거라서 이걸 얘기해 놓은 건데 어쨌든 이 핵심은 그겁니다. 사전투표 하려고 열어보려고 하니까 그거 주길래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찍은표가. 그게 이것이 한 개라도 발견됐으면은 이거는 부정투표가 너무나도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이것을 그냥 단순 실수. 이 사람도 불리하면 무조건 단순 실수.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뭐 선관위의 이게 관리부실이다. 아니 선관위가 관리부실이면 부정선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 전자개표가 아니고 뭐 뭐라 합니까? 투표지 분류기다. 말 바꿔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를 QR코드 쓰는 게 불법인데 QR코드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2차원적 뭐 어쩌고 헛소리야. 이게 반드시 이거는 선관위는 응징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그런데 이게 참 한동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법무부 장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한동훈 두 양자의 토론하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수사를 왜 안 했냐. 법무장관 할 때. 그러니까 오늘 전과일범 되셨는데 무슨 말이냐. 그 전과일범이라는 게 뭐냐. 대법원에서 그 코로나 위반 가지고 방역 위반 가지고서 최종적 확정됐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리 우파들 너무 힘들게 한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정권 초기였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말하는데 그거 딱 비교됩니다. 이재명 더불당 그 대표 재판 현황도 있고 전과사범이지 않습니까? 전과사범이라는 것도 형사자범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 수치를 비교하면서 더 많지 않느냐 이따위로 하는 것이 이게 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거기에 한동훈이 문제 삼은 코로나19 집회 참석이라는 전과 기록 실체를 한번 보는 거죠. 네. 아니 집회 자유 보장하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계엄령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해제를 했지만은 이거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 삼아서 계엄령 이상의 계엄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관련된 게 2020년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걸 가지고서 전과 기록이라고 들고 거론하는 이 한동훈의 의식 수준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뭐 물론 저기 정권이 제대로 된 이렇게 해서 수사가 되려면 그 코로나 계엄령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검사해야 됩니다. 전 기꺼이 거기에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죠. 법무부 30대 직원이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 누구였습니까? 한동훈이죠. 네. 아니 이건 한동훈이 관련된 이 부분 그때는 그 2020년이니까 한동훈 아니겠네. 한동훈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어떤 입장이냐. 왜 하필이면 법무부 30대 직원이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은 아니죠. 예. 그렇네요. 2020년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심각한 이 코로나 집회와 관련된 이걸 전과로 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계엄을 반대하고 어쩌다 보니까 탄핵에 찬성하게 됐다라는 요 한동훈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뭐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 체포해서 이동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결국 아마도 이것은 그 밑에는 그 사살 제보자는 저기 정보사 요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아마 이 한동훈이 전에 뭐 들으면서 김어준 라디오 뭐 듣고 다닌다 출근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하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한동훈과 김어준이요? 예, 김어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다는 거는 발언에 나와 있거든요. 한동훈이.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를 밝히지는 않지만은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동조하면 보수 미래가 없다. 왜 이따위로 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김어준이가 또 부정선거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영화까지 만들고. 그런데 그런 김어준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한동훈이가 그 어느 사람으로부터 들은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에게 저는 왜 체포하라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거다. 결국 이 탄핵의 주동자는 한동훈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자가 지금 이 탄핵의 결과를 가지고 치러지는 선거에 나선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다 이 말이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코로나 계엄령이라는 게 저는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 삼은 정치 방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명백하게. 그래서 코로나하고 부정선거 큰 그림 아니냐. 이것을 스카이데일리에서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합니까? 떳떳하면. 그러게요. 상당히 받아야 되죠. 뭔가가 문제 있으니까 그렇고. 거기에 코끼리 투표 징계한다고 얘기를 하더만 그 고향에다가 1급 자리 준 선관이 이게 제대로 된 선관이냐 제대로 된 선거 관리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자 마무리를 짓는 겸 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은 뭐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하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준석과 한동훈. 네. 예, 이준석은 뭐 무조건 선거에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수가 돈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라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그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254명 저는 사전투표 해라.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를 왜 이런 식으로 강조하느냐. 이런 자들이 지금은 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한동훈은 이런 한동훈, 이준석 같은 이런 특히 한동훈 이런 배신자는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은 좀 이재명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만들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는 이준석과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부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역자다 이거죠. 배신자라기보다는 부역자라. 부역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배신자하고 부역자잖아요. 그걸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거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신자가 아니라면. 근데 뭐 아주 대놓고 이러니까 이준석이보다 한동훈이 더 하니까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깔려 죽는다고요. 꽃뱀 피하다가 살모사에 물려 죽는다고요. 이런 형국이 됐네요. 김성기 교수가 잘 분석했네요. 마치겠습니다.